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무대를 밟은 한국. 이제 브라질과 8강 진출권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우승 후보 1순위 브라질에 맞서 또 한 번의 파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포르투갈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조 2위로 16강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지금 역대 세 번째 12년 만에 16강 행이거든요. 그렇죠.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감동적이었죠. 예. 어떤 작가분이 또 어떤 연출가가 이런 예.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우리 대표팀이 이 역전골, 그것도 추가 시간에 넣어 황희찬 선수의 득점이 결국은 우리가 16강 진출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 경기는 그동안 이제 피파에서도 많은 감동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가장 감동적인 경기 중에 한 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이 축구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 화면을 자꾸 써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감동적이었기 때문에요. 또 예. 우리 선수들도 감동적이었습니다만 날씨도 추운데 응원하신 국민들께서 또 축구 팬들께서도 너무나 감동적인 콧물이신지 눈물이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맞습니다. 열정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 모든 것이 감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벤투 감독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동안 좀 변화에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월드컵에 들어가 보니까 뭐 선수 기용 문제, 특히나 또 이강인 선수를 또 발탁한 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승부사 기질을 보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이제 벤투 감독이 벌써 우리 대표팀 맡은 지가 지금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화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대표팀을 이제 너무 경직된 어떤 전술 운영, 또 방금 말씀하신 선수 기용에 대한 예. 문제, 또 선수 교체에 대한 부분이 좀 유연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저도 칼럼에서 벤투 감독에 대한 이 축구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월드컵에 가서 저렇게 바뀔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거든요. 매우 유연해졌고요. 예. 또 지금 상대에 맞게끔 전술 전략을 잘 짜고 있었고, 또 선수 교체 타이밍도 대단히 적절하게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쓰지 않았던 이강인 선수를 적극 활용하면서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경기 내용 자체도 많이 좀 진화시키는 예. 좀 더 빠르게 벤투 감독이 좀 국내에서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벤투 감독이 상당히 유연한 지도자다. 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뛰어난 용병수를 그렇습니다. 보여줬다 이렇게도.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할 수 이제 있을 벤투 것 같아요. 감독이 예. 사실은 이제 이 2002년 월드컵에 우리에게 패하고 은퇴한 이후에 지도자로 변신했는데 지도자로서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우리 대표팀을 맡게 되면서 예. 지도자로서 또 한 번 꽃을 피우는 그런 어떤 벤투 감독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벤투 감독이 벤치에 있지 못했잖아요. 네. 오히려 이 벤투 감독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선수들에게 좀 어떤 투쟁심, 정신력을 좀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부분은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좀 양면 같은 부분도 있죠. 선수들에게 어떻게 좀 더 강한 정신, 멘탈을 조금 높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수시로 바뀌는 이 축구 경기 흐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약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가 잘 대응을 했고 또 우리 선수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벤투 감독이 벤치에 없었던 것이 우리 선수들로 하여금 멘탈을 조금 더 강하게 했다. 그리고 또 벤투 감독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예. 또 벤치에 있으면서 또 원래 벤투 감독이 보면 다혈질적인 어떤 제스처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조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경기가 참 난처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벤투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예. 결과는 쪽인 얘기입니다만 예. 벤치에 앉지 않고 저쪽 위에 가 있었던 게 좀 오히려 낫지 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행인 상황이 네. 네, 결과론 쪽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 5분에 저희가 선제골을 내주긴 했는데 27분에 김영권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거든요. 선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드컵 본선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지된 장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 정지된 장면에서 벤투 감독이 맡은 이후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득점하는데 상당히 인색했고 아주 가뭄이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본선 무대에 들어와가지고 활용되어지면서 날카로운 왼발킥을 보였거든요. 예. 정지된 장면 코너킥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득점을 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많은 시간을 사실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이강인 선수가 실전 경기에 발을 맞춰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에 대한 볼의 스피드나 회전량을 잘 캐치했고 또 거기에 움직임도 상대 수비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아주 약속된 어떤 이 각도 변화를 주면서 움직였던 것이 아주 보기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골의 주역인 황희찬 선수 네. 또 사실 그동안 좀 부상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결승골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손흥민 선수와의 시너지 효과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보면 이제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애국자 유형이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는데 이 황희찬 선수는 이 울버햄튼에서보다도 우리 대표팀에 오면 훨씬 더 본인의 역량을 더 높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애국자 유형. 이제 애국자 예. 유형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제 그 포항 제철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교 시절에 우리 국내 랭킹 1위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예. 엄청난 미래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으로 바로 입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해외 리그, 오스트리아 리그로 바로 진출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장되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선택된 거였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EPL 리그에서도 이제 알아줄 만한 그런 선수로 성장이 됐고 또 대표팀에서 와서 이번에 지금 이 황희찬 선수가 마음고생이 있었을 거예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선발은 됐는데 2경기를 못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못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잘못되면 본인은 한 경기도 뛰지도 못하고 그만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예. 황희찬 선수의 모습은 내가 왜 황희찬이냐 단 25분만 뛰어도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승리에 호날두 선수 부진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동점골이 호날두 선수의 등에 맞고 나온 골이 이제 김영건 선수가 동점골로 이어진 건데 이걸 또 이제 등 어시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완벽한 기회라고 볼 수 있었던 헤딩 슛도 들어가지 않고 네. 호날두 선수의 경기력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전만 같지 않죠. 이제 맨유와 계약 해지도 됐고 이제 어떤 팀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호날두 하면 메시와 함께 이 축구 경기에서 게임 체인저의 어떤 급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예. 그 정도 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첫 동점골 넣었을 때 많은 이제 이 SNS 상에 보니까 빚을 갚았다 호날두가 우리에게 노쇼 빚을, 조금이라도 갚았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 호날두 선수는 선발 출장할 거고 경고로 인한 선수들을 산투스 감독은 조심스럽게 이 리조브로 뺄 거다 했는데 그게 적중했어요. 근데 사실 호날두 선수가 선발 출장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잘 됐다. 왜냐하면 활동량도 좋고 예전만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정말 잘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호날두 선수가 나오는 게 우리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렇게- 경기에서 보통 선수들이 한 10km, 12km를 뛰어야 되는데 예. 호날두 선수는 제가 뭐 정확히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6km, 7km밖에 안 뛸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튼 제가 봤던 팀의 어떤 조직력에 대해 있어서 잘 예. 어우러지지 않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전의 호날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등번호 7번이잖아요. 네. 같은 7번을 달고 과연 누가 웃게 될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BBC도 그러고 ESPN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한테 최고점 주고 호날두 선수 최하점을 받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예. 그날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너에 있어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또 우리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부진을 떨어냈고 기대했던 어떤 80m, 약 80m의 질주 본능을 보여주면서 예. 역전골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외신들도 그렇죠. 역시 이제 호날두는 한물 저물었고 이제 지금의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다. 예.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가나도 참 우리가 고마운 네. 그런 팀 중 하나인데 어제 가나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막판에 좀 시간 끌기 작전을 좀 보여준 것 같거든요. 뭐 그렇죠. 1분을 남겨두고 교체 카드를 쓰기도 하고 우루과이와 또 악연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8강을 올라가는 8강전이었죠. 근데 수아레즈 선수가
거의 패색이 짙었어요. 예. 근데 골문에 들어가는 것을 손으로 막아내는 바람에 본인은 퇴장당하고 페널티킥까지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우루과이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 예. 가나 축구협회 홈페이지나 가나의 언론을 보면 예. 가나의 절대적인 적은 축구에서요. 예. 이 우루과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예.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 이 가나도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오히려 시간을 끌고 그렇죠. 그래, 지고 있음에도 예. 내가 못 가니까 아주 물귀신 작전을 썼는지 같이 못 간다. 뭐 이랬던 것 내가 같아요. 못 근데 가면 예, 못 너무 간다. 고마운 네. 가나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16강 상대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입니다. 치치 브라질 감독이 방심은 없다 이렇게 좀 총력전을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앞서 또 평가전이긴 했습니다만 6월에 있었던 우리 평가전에서 브라질 상대로 1대5로 패배한 그런 그 경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좀 전력을 비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전력 비교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건 이제 객관적인 전력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모든 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대표팀 축구 대표팀을 본다면 예.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 치치 감독도 대단한 용병수를 가지고 있고 2016년부터 지금 6년째 지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팀워크를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완성도를 높여놨어요. 예. 그리고 브라질이 갖고 있었던 리스크 중에 하나가 항상 보면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문제가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예. 치치 감독이 그걸 해소를 했고요. 또 전방 공격, 미들, 수비 어느 한 곳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예. 완벽을 깨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요. 브라질을 만나면 다른 팀들이 슈팅을 때려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별 예선전도 보면 세르비아와 첫 경기 때는 세르비아가 슈팅 3개밖에 못 때렸어요. 예. 그다음에 스위스는 슈팅을 하나도 못 때렸어요. 이제 카메룬은 1.5군 정도 출장했기 때문에 뭐 한 5개 정도 때렸는데 그만큼 이 완성도가 높은 브라질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께서는 지난 6월 5대1 패배에 대한 것을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와, 예. 너무나 잘한다, 예술이다 이러는데 우리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우리 대표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새롭게 왔고요. 새로운 또 조기성 선수도 나타나게 됐고요. 뭐 이런 것 등등이 전력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가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축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우리가 드라마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또 지금 브라질 에이스 네이마르 선수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네. 이 선수의 이제 출전 여부도 큰 관심이거든요. 이 선수가 또 출전을 하게 되면 정말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네이마르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지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 게임 체인저급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메시고 프랑스의 음바페고 그다음에 지금 브라질의 네이마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이 정도가 이제 경기 결과를 바꿔낼 수 있는 공격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 네이마르 선수는 절대적으로 1대1 상황에서는 막긴 힘든 그런 개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의 축구 영웅들을 많이 배출해냈는데 예. 사실 네이마르 선수가요. 팀 동료들과 상당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큰 어떤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질 않거든요. 충돌이 예. 생겼거나 이랬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네이마르 선수가 나온다면 우리 선수들은 2명 또는 3명 압박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이마르 주변에 항상 긴장끈을 놓지 않고 우리 선수들이 좀 밀집도를 높여야 된다. 뭐 이렇게밖에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또 한 번의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쓸 수 있습니다. 네, 축구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확률이 더 조금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별 예선 통과의 경우의 수까지 따져 보니까 한 10%도 안 되는 확률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뚫고 나왔는데 예. 지금 브라질을 상대로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약 23%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분명히 해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좋아지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 좋아졌고요. 조기성, 이강인 선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브라질을 상대로 득점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끝까지 끌고 가야죠. 연장 또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가서라도 예. 반드시 좀 기적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벤투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통화를 했다라는 지금 소식도 들어왔는데 앞서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길 바란다라는 축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온 국민들이 온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10% 확률을 뚫고 올라간 16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률은 정말 확률일 뿐,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정말 우리 선수들 투지를 발휘해서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